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 임진아 학예연구사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새나라 새미술 일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부 도자를 대표하는 색채는 백색이고요. 주제는 조선의 꿈을 빚다입니다. 여기서 꿈은 새 나라를 이끈 이들의 이상과 지향, 그리고 떨림과 설렘 속에서 새 나라를 맞이한 백성들의 바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백성이 함께 빚어간 도자의 여정, 개국에서부터 200여 년 동안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392년 7월, 조선이 개국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자기가 바로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려말 상감청자의 연장선상에서 전통이 조선 초에도 이어집니다. 고려는 찬란한 청자 문화를 누렸지만 고려 말인 14세기에는 사회적 혼란과 더불어 청자도 많이 쇠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 나라를 세운 이들은 성리학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여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국가 체제의 정비를 통해서 고려 말에 흔들렸던 정치와 경제, 산업 등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것인데요. 도자기의 경우 일단 전국에서 도자 생산이 가능한 장소와 그 정확한 내역을 조사하여 공납이라는 형태로 중앙관청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전국의 자기소와 도기소를 조사하여 지리지리 편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납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기들이 전국에서 특히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만들어지고 한양으로 운송되어 사용되었던 공납자기입니다. 조선 왕실은 체제 정비와 확립을 위해서 제도를 세우고 다시 보완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납자기에 관청의 이름을 새기게 하고 만든 지역의 이름을 새기게 하고 만든 사람의 이름을 새기게 하는 노력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마치 오늘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려 말기 상감청자와 크게 다르지 않던 조선 초 분청사기는 그 만듦새와 다듬새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정비에 발맞추어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분청사기의 인화기법, 말 그대로 하나 혹은 집단으로 구성된 작은 무리도장을 찍는 방식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인화기법을 통해서 전국의 공납자기는 비슷한 모양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청사기의 변화와 더불어 조선왕실은 백자의 생산 역시 준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1300도의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는 단단한 질의 새하얀 백자, 오늘날 우리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조선 15세기였던 것인데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분청사기와 백자라는 두 축 외에 이런 아이보리 색깔의 무른질의 백자와 연녹색의 청자도 만들어졌고 모두 같은 형태, 같은 문양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조선 전기 200년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다채로운 도자가 공존했던 시대였습니다. 분청사기, 연질백자, 경질백자, 청자 등이 공존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결국은 눈처럼 하얀 백자로 수렴해 갔던 것입니다. 전국에서 좋은 질의 공납자기를 거둬들이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의 시도를 아끼지 않았던 조선 왕실은 이제 한양 인근인 경기도 광주에 왕실 자기 제적소인 관효를 두어 백자를 생산하였습니다. 역시 오랜 준비 과정과 제도적 뒷받침을 갖추어 실행에 옮긴 것인데요. 왕의 그릇으로 시작된 이 하얀 백자가 점차 많이 생산되고 많은 이들에게 사용되는 이른바 백자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전국에서 분청사기를 만들었던 장인들 380명이 경기도 광주에 모여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 머물며 백자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개국 후 60에서 70년 정도가 지나 일어난 일인데요. 나라와 백성이 함께 만들어낸 그야말로 혁신입니다. 여기서 잠시 조선 초 국가 체제의 정비에는 유교적 예제의 확립이 가장 우선되고 주요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도자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변화 발전하는 영역 외에 사상을 투영한 기물, 곧 의례기입니다. 조선 왕실은 국가 차원의 유교적 의례를 세우고자 했고
그중 가장 대표되는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한양과 지방에서 행해진 크고 작은 제사에 쓰인 기물을 동일한 기종의 경우 같은 조형으로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원래 금속으로 만들어졌던 제기 등의 의뢰기를 분청사기와 백자로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는 왕실의 지시가 있었고, 이는 전국에 예제가 두루 보급되어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뢰기 가운데 용이라는 상상의 동물을 그려 넣어 신성한 존재로서의 왕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도록 한 예가 있으며, 중국의 자기와 비교하여도 새나라 조선의 힘과 기세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백자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관요에서 눈처럼 희고 단단한 경질백자가 완성되자 이를 바탕으로 청아백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청아백자는 코발트 안료로 그림을 그려 백색 바탕에 청색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조선 전기 청아백자의 그림은 왕실 도화서의 화원이 그렸습니다. 그림의 소재는 주로 소나무, 대나무, 매화의 세한사무였고, 이는 군자적 지향과 문인적 취향의 함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공납자기를 만들고 때에 따라 경기도 광주에서 백자를 만들기도 했던 장인들은 이제 지역의 가마에서 전혀 새로운 분청사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분청사기의 바탕을 백토로 칠하고 그 위에 철 안료로 그림을 그리는 철화분청사기와 문양의 세부와 바탕을 칼로 조각하는 조화 박지 분청사기를 대표로 모란과 물고기 등의 무늬를 그렸습니다. 장인의 자유와 개성, 그 숨결과 손놀림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러한 분청사기를 보면서 생동감과 살아 숨쉬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조선 전기 그 다양함이 공존하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가득했던 시대의 기운이 응축되어 조선이 출발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감 인화분청사기에서 백자까지의 여정을 한눈에 구현한 화이트 스펙트럼을 보시면서 조선의 힘기칠 마음에 품고 입으로 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